이번 시간부터 아마 한 4주에서 5주 동안 이 6장에 있는 내용을 좀 깊게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해석학 2가 이제 저희 남은 책의 뒷부분이 6장, 7장, 8장 이렇게 3개의 장이 남았는데 6장의 내용이 제일 깁니다. 페이지 수로만 봐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8장은 뭐 에디셔널 토픽이라고 해서 조금 더 어려운 내용들, 좀 부가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좀 중요한 부분은 6장이랑 7장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6장에 있는 내용이 많이 중요합니다. 뭐 중요하다는 이유는 이게 여기서 배웠었던 내용이 나중에 뭐 복수함수론 데서 쓰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뭐 임용 범위에도 시험에도 자주 중요하게 출제되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어서 그렇기도 하고, 뭐 나중에 여러분들이 수학을 더 공부하는 데 있어서 여기서 배웠었던 내용들이 많이 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장에 있는 내용이 되게 양도 많고, 뭐 중요한 내용도 많이 들어 있고, 연습 문제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또 이 책을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 책의 특징 중에 하나가 몇 가지 정리의 증명을 그 연습 문제로 넘겨 놓은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있는 연습 문제를 안 풀고 그냥 연습 문제 앞에 있는 내용들만 보면은 그렇게 도움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증명이 다 연습 문제에 있고, 연습 문제를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책을 공부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연습 문제까지 꼭 같이 다 풀어보는 거를 제가 좀 강력하게 추천을 합니다. 권장을 하고. 그래서 6장에서 주로 다룰 내용 중에 하나는 그래도 6.1절에 되게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되게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거기 있는 내용들을 다 소개하지는 않고 좀 일부만 얘기를 하자면, 뭐 이런 기하급수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렇죠? 얘가 뭐 언제 수렴하는지 이런 것도 잘 알고 있고,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양 끝점은 포함 안 되고 정확하게 -1과 1 사이에 있을 때에만 이 기하급수가 수렴하는 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얘기들을 했었는데, 여기서도 미적분학 시간에 우리가 했었던 게 뭐냐면 이 기하급수, 급수꼴로 되어 있는 거를 양변을 미분을 했었죠, 그렇죠? 미적분학 시간에 뭐 특별한 급수의 값 같은 거 구할 때도 양변을 미분해서 뭐 숫자를 얼마 대입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죠. 뭐 미분뿐만 아니라 양변을 적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급수의 당연히 무한급수일 거, 무한급수의 양변을 미분을 하고 적분하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그럼 궁금한 거는, 우리가 미적분학 시간에 그렇게 해도 된다 그래서 하기는 했는데 진짜 그렇게 해도 되는지. 그러니까 그 양변을 미분하면은 1-x 제곱분의 1은 1 더하기 2x 더하기 3x 제곱 뭐 이렇게 될 텐데, 뭐 왼쪽 미분하면 이렇게 될 거고, 오른쪽 미분하면은 우선은 이제 오른쪽을 미분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조금 껄끄러워요. 왜냐면 왼쪽은 그냥 어떤 유리 함수를 미분을 하는 거니까 그냥 할 수가 있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얘가 만약에 유한계였다면은 플러스 x 제곱 더하기 x n승 이거 미분하라고 하면은 뭐 당연히 잘 할 수 있죠. 이거는 그냥 다항식이니까. 근데 이렇게 뒤에 점점점으로 표시를 해서 항의 개수가 무한계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뭐 가장 당연하게 드는 생각은 이렇게 될 거라고 의심하는 거는 아닌데, 이렇게 항별로 미분한 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걸 점점점으로 표시를 하긴 했지만 일반적으로 여기 우변에 있는 항이 x의 n제곱으로 써질 거니까, 그리고 이 항을 다 항별로 미분을 할 거니까 이렇게 될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해요. n 곱하기 x의 n-1승. 뭐 0은 넣어봐야 0이니까 뭐 1부터 시작을 해도 되겠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궁금한 거는 이제 얘를 이렇게 쓰는 건데, 뭐 n은 뭐 0부터 무한대까지 x의 n승, 이런 무한 급수를 미분을 하면은 뭐 이렇게 그냥 편의상 그냥 헷갈리지 않게, 어차피 0 넣으면은 0이니까 이렇게 될까? 그럼 이제 이런 등식이
이제 성립하냐 안 하냐를 물어보는 거는 당연히 얘가 언제 수렴하는지에 대한 이 수렴 반경에 대한 얘기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겠죠. 얘가 수렴한다면 이제 특정 어떤 값에서 수렴하는 거를 알았다면 이제 수렴 반경을 다 찾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일이죠. 이 급수가 언제 수렴을 할까? 수렴하는 x 값들을 다 모으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런 이 무한 급수를 미분하고 적분을 잘 하려면 이제 뭐가 필요할까? 이게 당연하다고 느낄 수가 있는데 이게 당연하지 않은 경우도 우리가 몇 가지 예제를 통해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게 대체로 다 맞기는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런 수학에서 등장하는 것들이 되게 이상한 것도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몇몇 이상한 발레들을 빼면은 대체로 우리의 직관과 잘 맞는데 여기에서 이런 것들을 조심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얘는 이제 무한히 더한다는 거니까 어떤 극한의 어떤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무한히 더한다라는 거를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부분합의 극한으로 이해를 했었죠. 뭐 얘를 이제 부분합의 극한으로 이해를 했으니까 무한히 더한다는 것도 어떤 극한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이 미분 기호도 마찬가지로 얘를 우리가 간단하게 쓴 건데 얘도 어떻게 보면은 극한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뭐 이렇게 도함수 같은 거 할 때 우리가 h를 0으로 보낸 거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쓰죠. 그러니까 얘는 극한 기호가 두 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한히 더하는 거랑 미분 기호랑 이렇게 나란히 나와 있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얘는 극한 기호 두 개를 나란히 쓴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거는, 그리고 이게 방금 얘기했었던 거는 이렇게 미분이 잘 되냐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 극한 순서 두 개를 바꿀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도 이 극한 기호가 미분하는 이 기호가 요 시그마 안으로 잘 들어갈 수 있는지,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계산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얘가 이거니까. 왜냐면 얘는 그냥 미분한 것뿐이니까 뭐 당연히 얘는 성립을 하는 건데, 이제 문제는 이 등호가 성립을 하는지. 그러니까 미분 기호가 이 시그마, 특히 이 무한히 더하는 시그마 안으로 넘어갈 수 있는지. 유한계일 때는 당연히 걱정 안 해요. 왜냐하면 유한계일 때는 그냥 이렇게 해주면 되니까. 이거는 유한계일 때는 이미 이렇게 된다는 거, 뭐 귀납적이든 뭐든 잘 알고 있으니까 괜찮은데, 이제 무한히 더하는 거는 여전히 유한계일 때랑 잘 성립을 하는지, 그럼 이거를 하려면 뭐 어떤 수학적인 도구들이 필요한지, 이거를 증명을 하려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자세히 다뤄볼 예정입니다. 또 이거랑 마찬가지로 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적분이랑 미분의 순서를 바꾸는 일도 우리가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만 쓰자면 적분하고 미분하는 거랑 이 적분 기호 안으로 미분 기호를 잘 넣어줄 수가 있는지, 뭐 지금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것 같은데 이제 얘가 완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나중에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특히 극한의 순서를 바꾸는 일, 이런 것들을 하려면 우리한테 뭐가 있어야 이런 것들을 쉽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만나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6.1절에 이거 말고도 되게 더 다양한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는 한번 각자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저 6.2절에 이제 제목부터 되게 중요한 용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유니폼 컨버전스라는 얘기가 있는데, 유니폼 컨버전스는 우선은 뭐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는 뭐 균등 수렴이라든지
평등 수렴 이렇게 우리말로는 부릅니다. 유니폼 컨버전스에 대한 얘기는 이따 뒤에 정의가 나오는데 그 전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이 포인트 와이즈 컨버전스라고 부르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주로 다룰 대상은 여기 나와 있는 이 시퀀스 오브 펑션이라고 부르는 함수열에 대한 겁니다. 얘는 좀 새롭게 나오는 거긴 하지만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건데, 수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냥 어떤 숫자들이 움직이는 거, n에 따라서 수열 an이 뭐 어디로 수렴한다, 뭐 모노톤하다, 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되게 많은 정리들을 잘 알고 있고, 뭐 수렴한다의 정의도 잘 알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수열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요. 얘는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숫자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함수들이 움직이는 거. 그래서 그거를 그냥 함수열이라고 부르고, 이제는 fnx라고 표시합니다. 어떤 숫자들 하나하나가 뭐 a, b, c 뭐 이렇게 있었던 거를 이름을 붙여줘서 뭐 a1, a2, a3 이렇게 이름을 붙여줬었던 것처럼 함수열도 마찬가지로 뭐 함수가 뭐 fx 있고 뭐 gx 있고 hx 이런 게 있었는데, 얘네들의 순서를 부여해서 몇 번째 이런 거를 부여해서 뭐 f1x, f2x, f3x 이렇게 되는 애를 함수열이라고 부릅니다. 뭐 당연히 고등학교 때는 나왔었던 거는 아니고, 그렇지만 아까 봤었던 무한급수 같은 거를 떠올려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1-x분의 1 이런 거를 1 플러스 x 플러스 x제곱 플러스 이런 거를 얘기를 할 때 얘를 뭐 그냥 이렇게 표시를 했었는데, 그쵸? 얘를 그냥 이름을 x의 n제곱 얘를 fnx라고 그냥 생각을 해주면 이런 함수열에 대한 것도 우리가 미적분학 시간에 이렇게 굳이 딱 fnx라는 이 기호를 쓰지는 않았지만 이미 좀 다뤘었던 대상입니다. x의 n제곱 같은 거 우리가 잘 다뤘었죠. 그렇죠? 그래서 fnx 얘가 되게 복잡해 보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좀 만나봤었던 대상이고, 이 fnx를 잘 보면은 얘는 어떻게 보면 움직이는 게 두 개죠. 그렇죠? n도 움직일 거고, 그렇죠? n이 1, 2, 3, 4 이렇게 점점 이렇게 수열에서도 우리가 n이 무한대로 갈 때 극한을 생각을 했으니까 이 n도 어쨌든 1, 2, 3, 4에서 점점 커질 거고, 또 하나는 이 x는 그냥 정의역에 있는 어떤 숫자를 하나 대입해주면 되는 거니까 x가 하나 정해질 때마다 이 fnx는 그냥 어떤 숫자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x를 내가 특별히 뭐 정의역에 뭐 1이라는 애가 있었으면 x는 1 대입하면은 그냥 얘는 fn1이 되니까, 얘는 이제 더 이상 x를 갖고 있는 어떤 함수, 그러니까 변수가 전혀 없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냥 숫자에 불과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x 하나 정해지면은 그냥 어떤 수열이 되는 그런 애입니다. 함수열은. 그래서 포인트 와이즈 컨버전스라는 거는 뭐 전별 수렴이라고 부르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었던 어떤 모든 x에 대해서 x를 하나하나 다 집어넣어 봐서 얘네가 어떤 함수 fx로 수렴을 하면은 이 fnx가 이제는 x 하나가 정해지면은 fnx는 어떤 그냥 숫자들이 되는 거죠. 어떤 그냥 수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수열이 어디론가 수렴을 한다. 그래서 걔도 어쨌든 x에 대한 함수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fnx가 있었고, 처음에 fnx가 있었고, 여기서 x를 아무거나 하나 내가 정하면, x를 뭐 고르면, 그럼 이제는 x가 이렇게 기호로 x로 쓰긴 했지만 내가 이미 고른 x면은 이제 fnx가 어떤 그냥 수열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이 수열이 어디로 수렴을 하느냐?
이런 거는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죠? 수열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걔가 뭐 어떤 값으로 수렴을 해요. 뭐 어떤 값으로 수렴. 그러면은 당연히 이 수렴하는 값은 x에 의존하겠죠, 그렇죠? 왜냐면 내가 어떤 x를 고르는지에 따라서 다른 수열이 될 거니까. 다른 수열이 되면은 수렴하는 값도 다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x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n에는 의존하지 않겠죠. 얘는 이미 어디론가 수렴을 해버렸으니까, 어떤 숫자로 갔으니까 x에만 의존해서 얘를 그냥 fx라고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제가 되게 복잡하게 얘기를 했지만 그냥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따 예제를 같이 볼 텐데, 그래서 뭐 기호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수열에서 똑같이 썼던 것처럼 뭐 fn이 f로 수렴한다. x는 빼고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리미트 fn이 f로 간다.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fnx가 fx로 간다. 뭐 이렇게 씁니다. 여기까지는 뭐 새로 등장하는 거는 없어요. 어떤 함수열이라는 뭐 용어를 새로 가지고 오긴 했지만 x 하나 정해지면은 그냥 수열이 되니까 그 수열이 어디론가 수렴을 한다라고 하면은 걔는 x에 의존을 할 거니까 fx라고 이름을 붙여주고 fn이 f로 수렴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되게 복잡하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예제를 보면은 좀 잘 이해를, 이제 계산을 직접 해볼 수가 있는데,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혹시 이해 안 되는 부분이나 제가 뭐 잘못 쓰고 있거나 그러면은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전별 수렴에 대한 얘기를 했고, 이제 예제를 좀 풀어 보면은 예제 6.2.2에 3개의 예제가 있는데, 첫 번째 예제부터 보면 fnx가 n분의 x제곱 더하기 nx래요. 그러면 왠지 얘는 이렇게 나눠서 쓰고 싶죠. 저건 쪼개서 x 더하기 n분의 x제곱으로 쓰고 싶죠. 그럼 얘는 n이 무한대로 갈 때 어디로 갈까? n이 무한대로 가면은 어디로 갈까?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x 하나 고정시켜 놓고 n을 무한대로 보내는 작업을 생각을 해주면, 이제 얘는 이미 고정이 되어 있고 얘는 뭐 n에 의존하는 거 없으니까 n을 뭐 무한대로 보내도 가만히 있을 거고, 뒤에 거는 x 하나 정해지면은 어쨌든 숫자가 될 거니까 x를 뭐 a로 하나 고정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다룰 거는 fna니까 a 더하기 n분의 a제곱이라는 그냥 수열인데, 얘는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당연히 a로 수렴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x는 a로 하나 고정을 해놓고 fna라는 수렴을 수열을 생각을 해보니까 a로 수렴을 한다. 그러면은 그냥 일반적인 x를 가지고 와도 fnx가 x로 수렴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x로 수렴합니다. 뭐 여기서 뭐 이렇게 특별히 이해가 안 될 만한 부분은 없죠, 그렇죠? 그래서 x로 수렴을 합니다. 그래서 fnx는 x로 뭐 전별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별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있는 것부터 약간 미묘해지는 부분들이 생기는데, x의 n제곱인데 이제 특별히 정의역이 0에서 1까지래요. 그럼 얘는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어디로 갈까? 생각을 해보면 x가 0에서 1 사이니까 x는 a 뭐 아무거나 하나 생각을 해주면, 그러면은 뭐 gn, 이제 여러분들이 더 계산을 많이 하다 보면 이제 이 과정도 안 할 텐데, a의 n제곱인데 a가 0에서 1 사이니까 얘는 0으로 간다. 그래서 gnx는 0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0으로 간다라는 거를 얘기를 할 때 범위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나눠줘야겠죠, 그렇죠? a가 이렇게 스트릭트하게 1보다 작을 때, 1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0으로 수렴하는 거 맞는데 특별히 a가 1인 경우에 대해서는 그냥 gnx가 1이라는 애니까 얘는 0으로 수렴하는 게 아니라 이때는 1로 수렴을 하는 거죠. 그렇죠? x가 1일 때는. 그래서 어떤 함수열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할 텐데 중요한 거는 정의역이 어디 있는지도 잘 봐야 됩니다. 정의역. 뭐 이런 거는 뭐 고등학교 때도 여러분들 훈련 많이 하셨죠. 이런 특별히 범위 가지고 얘기 많이 하는 거. 그리고 뭐 미적분학 시간에도 뭐 어떤 급수의 수렴 범위 같은 거 찾을 때 양끝점이 포함되냐 안 되냐 이런 것도 되게 많이 했었던 것처럼 여기에서도 정의역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 정의역이 왜 더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좀 더 뒤에 등장을 하는데, 그래서 얘는 그러면 어디로 수렴을 하냐면 gnx가 xn제곱이고 x가 정의역이 특별히 이렇게 주어진 경우에 대해서는 얘는 이제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어디로 수렴하냐면 수렴하는 이 전별 수렴 함수라고 부르는 얘는 x에 의존을 할 거고, 어떤 식으로 의존을 하냐면 x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 스트릭트하게 작은 경우에 대해서는 0으로 수렴하고 x가 1인 경우에는 1로 수렴하는 이런 함수로 수렴을 합니다. 뭐 굳이 그럼 그림을 그려보면은 1일 때는 1이고 0일 때는 뭐 이런 함수로 수렴을 합니다. 그래서 얘 이름을 뭐 굳이 gx라고 붙여보면 gx는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그러면 여기서 약간의 위화감이 들 수가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내가 처음에 생각했었던 이 함수열들 gnx라고 부르는 이 x의 n제곱인 애들은 0에서 1까지 당연히 연속 함수예요. 그렇죠? 얘는 당연히 n이 뭐 어떤 값이 되더라도 얘는 연속 함수입니다. 근데 이제 극한을 취할 거죠. 근데 우리가 극한을 취한다는 거는 이때까지 이제 극한 뭐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으니까 수열의 극한에서 이제 배웠을 때 극한을 취한다는 거는 그렇게 이상한 행동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수렴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렴하는 거 수렴하는 수열에 대해서 사칙 연산을 해도 여전히 수렴하고 뭐 오더 리밋 디오렘 뭐 이런 거라고 해서 뭐 이런 것도 있었죠. an이 다 뭐 m보다 작거나 같고 an이 만약에 수렴하면은 그러면은 이 수렴하는 값도 m을 넘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것도 증명을 할 수가 있었죠. an이 수렴하고 뭐 m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 수렴하는 값도 m을 넘을 수가 없어요. 뭐 생각해보면 얘도 뭐 당연하겠죠. m을 다 넘을 수가 없는데 극한을 취한다고 해서 갑자기 넘어갈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넘어가려면은 극한 취하는 값이 스트릭트하게 m보다 컸으면은 언젠가는 m을 넘어서는 순간이 있어야 되는데 an이 전부 다 m보다 작거나 같다라 그랬으니까 이런 일은 안 생기죠. 뭐 이런 어쨌든 이 극한을 취한다는 거는 원래 얘가 가지고 있었던 성질들을 좀 잘 보존해주는 느낌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생각을 해보니까 gnx, xn제곱이라고 부르는 애는 연속함수였는데 극한을 취하니까 어떤 전별 극한 함수를 찾으니까 얘는 이제 불연속 함수가 됐어요. 그래서 얘는 뭐 당연히 x는 1에서 불연속이죠. 그렇죠? 끊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gx를 제대로 찾은 게 맞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별 수렴에서는 이런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어요. 불연속 함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함수를 가지고 오더라도 연속 함수를 가지고 오더라도 전별 수렴하는 함수는 연속이 아닐 수 있다. 항상 불연속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연속이 아닐 수도 있다. 근데 뭐 위에서는 연속이었죠, 그렇죠? fnx 뭐 이게 n분의 x제곱 더하기 nx 이런 거 당연히
뭐 다항식이니까 뭐 n이 뭐 어떤 값이 주어지든 x가 어떤 값이든 연속함수이고 얘는 연속함수고 전별 수렴하는 애도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연속함수의 이 전별 수렴 함수는 연속이다라고 얘기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닌데 다른 예제를 가지고 오니까 연속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일반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또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은 그러면은 전별 수렴 함수의 연속성을 보장해 주려면 뭐가 필요할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은 나중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할 텐데 전별 함수의 전별 수렴 함수의 연속성을 보장해 주려면 당연히 원래 있었던 애들은 연속함수고 연속함수도 아닌 애들 가지고 뭐 극한을 취해서 연속이 된다 이런 거를 기대하는 거는 아니고 원래 연속이었던 애들 원래 연속함수였었던 그 함수열에 들어있었던 모든 애들이 다 연속이고 전별 수렴을 취했을 때 얘네가 이 전별 수렴 함수를 어쨌든 찾을 수가 있는데 연속성을 보장해 주려면 뭐가 필요할까?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 건들 만한 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가 더 필요할까 이렇게 쓰긴 했지만 이제 조건을 좀 더 줘야겠죠, 그렇죠? 조건을 좀 더 줘야 되는데 조건을 줄 만한 곳이 어딘지를 생각을 해보면 GNX 이런 거에다가 주는 방법이 하나가 있겠죠. 이제 조건을 더 주긴 줄 건데 줘서 전별 수렴 함수의 연속성을 보장을 해주고 싶은데 그럼 이제 줄 만한 대상이 연속함수인 거를 뭐 조금 더 가정을 한다든지 좀 더 좋게 뭐 연속보다 좀 더 센 거 뭐 미분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을 줄 수도 있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정답이 돼서 이제 우리가 좀 이따가 만나볼 텐데 이 수렴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강한 수렴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좀 더 강한 왜냐면 함수에다가 조건을 더 넣는 방법도 있지만 이미 x의 n제곱 같은 거 되게 좋은 함수죠. 그렇죠? 뭐 미분도 잘 되고 다항 함수니까 되게 좋은 함수니까 여기서 더 건들 만한 여지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수렴한다를 이제 조금 더 강한 거. 그래서 아까 이 제목에서 소개했었던 유니폼 컨버전스가 여기서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니폼 컨버전스라고 부르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그래서 수렴한다를 이제 조금 더 강하게 왜냐면 우리가 다루고 있는 대상이 fnx라고 하는 거니까 이 강한 수렴이 왜 여기서 처음 등장하는지 왜 수열의 극한할 때는 왜 이런 얘기를 안 했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그냥 수열의 극한 얘기할 땐 당연히 AN이니까 여기서 움직이는 게 N밖에 없죠, 그렇죠? N이 점점점 커지니까 우리가 뭐 수렴한다 이런 얘기할 때도 어떤 뭐 라지 N이 존재해서 N이 그 라지 N보다 크면 뭐 수렴값이랑 뭐 차이가 엡실론보다 작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뭐 어떤 주어진 엡실론이 있을 때 우리가 하는 일은 이 N을 찾는 거였어요, 그렇죠? 이 자연수 N을 좀 큰 n이겠죠. 어떤 큰 자연수 라지 n을 찾는데 어떤 거냐면 얘가 뭐 L로 수렴한다라고 하면 이 타겟으로 하는 이 수렴 값이랑 이 원래 이 AN이라는 이 수열과의 차이가 엡실론보다 작으면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뭐 이렇게만 할 수밖에 없었죠. 여기서 뭐 더 강하다 말다 뭐 할 게 없었는데 fnx라고 하는 애를 가지고 오면 얘가 이제 fx로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죠, 그렇죠? 많이 했는데 이제는 움직이는 게 두 개예요. n도 움직일 거고 n이 점점 커질 거고 얘도 이 함수열이라는 게 x가 어떤 값이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다른 수열이 될 거니까 x에도 의존해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보면은 n이랑 x가 둘 다 움직이고 있는 거. 그래서 얘가 fx로 수렴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제 이렇게 쓰겠죠. 어떤 엡실론에 대해서 어떤 라지 n이 존재할 건데, n이 n보다 크다. n이 이 n보다 크면 fnx랑 fxy의 차이가 엡실론보다 작다. 뭐 이렇게 쓰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자세하게 써줘야 될 부분은 이 fnx가 모든 x에 대해서 지금 이렇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어떤 x가 a라는 거 하나 주어져 있을 때,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보면 fna가 fa로 수렴하는 상황이니까 이 n을 고를 때에도 이 n이 a에 의존해요. 이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A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런 식으로 1인 경우에 에 대해서 이런 함수열을 생각을 하고 이제 특정 x는 1이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이때도 똑같이 n을 찾을 텐데 얘는 이 n이랑 fn2가 f2가 2로 수렴을 할 때 찾은 이 n이랑 당연히 다른 n이겠죠, 그렇죠? 얘네가 다 똑같을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럼 얘네 둘을 아까 뭐 예를 들어서 fnx가 아까 x의 n제곱이었으니까 fn 뭐 2분의 1이랑 그러면은 2분의 1의 n제곱이죠. 얘도 어쨌든 0으로 수렴하긴 하는데 얘가 0으로 수렴할 때 주어진 뭐 엡실론보다 작아지게끔 하는 라지 n을 찾아보면은 이 라지 n이랑 fn에다가 뭐 10분의 1을 넣어서 10분의 1의 n제곱이 이제 0으로 가야 할 텐데 이때 잡은 라지 n이랑은 당연히 다르겠죠, 그렇죠? 왜냐면 뭐 직접 한번 찾아보면은 얘가 엡실론보다 작아져야 되니까 그러면은 2분의 1의 n제곱이 엡실론보다 작아져야 되니까 그러면은 n이 로그 2의 엡실론 분의 1보다 커야 된다라고 해서 라지 n을 얘로 잡겠죠, 그렇죠? 얘를 그래서 주어진 어떤 엡실론이 주어져 있으면은 라지 n을 이거로 잡으면 되겠구나.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fn 10분의 1의 n제곱이라는 애도 이때 라지 n을 잡아보면 똑같이 로그 뭐 10의 엡실론 분의 1을 얘를 n으로 잡겠죠. 그러니까 이 라지 n을 잡을 때 얘는 내가 어떤 점을 고르는지에 따라서 이 라지 n이 x에 의존을 해요. 그러니까 x를 내가 뭐로 고르는지에 따라서 이 n이 다 달라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 얘는 함수열이니까 x에다가 어떤 값을 대입해서 수열로 만들고 이제 그 수열에서 이제 어떤 값으로 수렴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 라지 n을 고를 때 당연히 x 그 정의역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뭐 운이 좋으면은 의존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근데 웬만하면은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의존을 하는 경우가 더 많겠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의존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어떤 특별한 경우에서는 의존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의존을 하니까 이 n을 고를 때 이 정의역에 있는 이 점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방금 봤었던 것처럼 x n제곱이라는 것도 x 얘가 뭐 2분의 1, 뭐 10분의 1 이런 값을 고르면은 이제 2분의 1의 n제곱
10분의 1의 n제곱이라는 어떤 수열이 될 거고, 얘네가 0으로 수렴하는 거는 뭐 알고 있는데, 이제 수렴을 한다라는 거를 이제 증명을 할 때 라지 n을 우리가 잡을 텐데, 이 라지 n을 잡을 때 이 라지 n을 잘 살펴보면, 진짜로 한번 잡아보면 얘네가 이 정의역 뭐 2랑 10, 뭐 2분의 1, 10분의 1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정의역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함수열의 이 정의에서 이 라지 n을 고를 때는 정의역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넘어가기는 했지만 이따가도 다시 등장을 하는데 x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얘네 두 개 있으면은 얘네 둘 중에 큰 거 잡으면 되지 않냐, 그 생각이 드는데 이제 제가 1, 2 이렇게 두 개만 늘어서 그렇지, 뭐 만약에 뭐 0과 1이다 그러면은 이 0과 1에 있는 모든 애들 중에서 큰 거를 잡아야 되는데 그거는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라지 n이 어쨌든 x에 의존을 하니까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수열이 이제 x를 하나 고를 때마다 수열이 하나씩 생기고, 이제 그 수열을 생각할 때마다 n이 새로 생기니까 얘는 뭐 이렇게 좋은 표기는 아니지만 x에 의존한다라는 뜻에서 x에 대한 함수처럼 이해를 해보면은 이 n은 nx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근본적인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n을 고를 때 뭐 x에 의존을 하니까, 내가 고르는 점에 의존을 하니까, 그러면은 지금 제가 했었던 얘기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그렇죠? 유니폼 컨티뉴어스 얘기를 할 때 했었던 거랑 똑같습니다. 이것도 뭐 균등 연속이라고 뭐 평등 연속으로 부르기도 하고. 혹시 지금 유니폼 컨티뉴어스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다, 그러면은 해석학 원을 다시 복습을 하셔야 되겠죠. 우리가 그냥 연속이 뭐였냐면, 이제 이거랑 같이 해서 우리가 기억을 해주는 게 그냥 연속이죠, 그렇죠?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이 뭐였냐면, 그냥 이렇게 연속, 균등 연속 이렇게 부르기는 하지만 연속이라는 거는 어떤 한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연속성을 얘기를 할 때는 한 점에서의 연속성을 먼저 정의를 합니다. 뭐 함수 fx가 x는 1에서 연속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은 그 어떤 정의역에 있는 모든 점에 대해서 연속이면은 그냥 그 정의역에서 연속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균등 연속 같은 경우는 한 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얘는 그냥 어떤 정의역 전체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얘는 한 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근본적인 차이가 뭐였냐면, 연속의 정의를 적어보면은 뭐 한 점 C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뭐 어떤 뭐 엡실론이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어떤 델타를 잘 잡아줄 수가 있는데, 어떤 델타였냐면 X와 C 사이의 거리를 충분히 작게 해주면 타겟수는 fx랑 fc도 뭐 엡실론보다 작아진다, 뭐 이런 게 연속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암묵적으로 델타라고 쓰기는 했지만 델타는 한 점 C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한 점 C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뭐 아닌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이제 의존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의 뭐 대표적인 예가 fx는 뭐 x 제곱이고 뭐 x는 뭐 a에서 연속인 걸 보여라 라든지, 아니면 x분의 1 같은 거, 이제 이런 거 하다 보면은 이제 델타를 고를 때 한 점 a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찾아보면은, 왜냐하면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x-a의 델타면은 어쨌든 뭔가 델타를 찾아줘야 되고, 어쨌든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식은 얘를 엡실론보다 작게 해주는 건데, 얘를 이렇게 해주면, 얘를 이제 델타보다 작게 해주면은 얘를 처리하기가 힘듭니다. 얘를 어떻게 할 건지, 그렇죠? x 제곱에 대해서 x는 a에서 연속이
임을 보이라고 하면은 어쨌든 여러분들이 델타를 잘 찾아주면 되죠. 델타를 뭐 엡실론이랑 A에 관한 식으로. 근데 이제 얘만 잘 처리를 해주면 되는데 이거 처리하다 보면은 결국 델타가 A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델타는 찾아보면은 A에 대한 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더 나아가서 균등 연속 같은 걸 할 때는 얘는 뭐 모든 엡실론에 대해서 어떤 델타가 존재하는데 어떤 델타냐면 x, y가 여기 안에 다 들어 있을 때 x랑 y의 차이를 델타만큼 줄일 수가 있으면 얘를 엡실론보다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델타가 어떤 점에 의존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유니폼 컨티뉴어스랑 컨티뉴어스의 차이를 잘 알고 있으면은 조금 이따가 소개할 이 유니폼 컨버전스에 대한 것도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균등 연속 이런 거를 할 때 델타를 x에 고르는 점에 이제 무관하게 잘 고를 수가 있으면 균등 연속이라고 하고, 이제 뭐 그렇지 않으면은 뭐 다른 방법으로 뭐 유니폼 컨티뉴어스하지 않다라는 거를 증명을 할 때 이제 뭐가 필요했는지도 잘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복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유니폼 컨티뉴어스가 아닌 거를 어떻게 보일 거냐. 단순히 말로 그냥 내가 델타를 잘 잡아보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x에 의존을 하더라. 그래서 균등 연속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은 안 되겠죠, 그렇죠? 그 말을 그거는 이제 내가 해보니까 안 됐던 걸 수도 있고, 뭐 다른 사람이 해보니까 뭐 델타를 어떻게 잘 잡아서 x에 의존하지 않게끔 잡아줄 수 있는 거니까. 그렇다고 내가 모든 방법을 다 확인했다라는 거를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증명을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 정의를 이거에 뭐 반대 명제를 잘 생각을 해보면 이제 어떤 두 점을 잘 잡아서 이제 이런 식으로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를 떠올리시면은 균등 연속과 연속의 차이를 잘 알 수가 있고, 균등 수렴과 그냥 수렴에 대해서도 차이는 정확하게 여기서 있었던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나와 있는 부분은 이제 잠깐 책에 있는 거 넘어가고, 그래서 아까 소개했었던 것처럼 어떤 더 강한 어떤 수렴, 그러니까 이 함수열을 다루는 데 있어서 좀 더 강한 개념이 필요합니다. 그냥 우리가 전별 수렴에서 했었던 내용보다 좀 더 강한 어떤 정의가 필요한데 유니폼 컨버전스라고 부릅니다. 뭐 균등 수렴이라고 부르는데, 뭐 정의를 한번 읽어보면은 fn이라고 하는 어떤 함수열이 어떤 정의역에서 잘 a라는 곳에서 잘 정의가 되어 있고, 그랬을 때 어떤 fn이라는 함수열이 어떤 유니폼리 컨버즈한다, 그러니까 균등 수렴한다, 어떤 리밋 펑션 f로. 여기서의 리밋 펑션 f는 우리가 아까 찾은 전별 수렴 함수입니다. 얘는 그냥 전별 수렴 함수. 우리가 수열의 극한에서 어떤 극한의 정의를 새로 배운다고 해서 수렴 값을 더 잘 알 수 있는 거는 아니죠. 이미 수렴 값은 우리가 어떤 수열이 주어지더라도 잘 알아요. 다만 이제 그거를 증명하는 게 조금 새로운 것들을 필요로 했을 뿐이지, 수렴하는 값은 이미 우리가 잘 계산하고, 마찬가지로 전별 수렴 함수도 우리가 잘 계산할 수 있어요. 다만 우리가 좀 더 궁금한 거는 얘가 이 균등 수렴하느냐, A라는 어떤 정의역에서 균등 수렴하는지가 궁금해요. 근데 얘는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면 모든 엡실론에 대해서 어떤 n을 우리가 찾아줄 수가 있는데, 어떤 n이냐면 fnx랑 fxy의 차이가 엡실론보다 작아진다. 근데 이 뒤에 말이 중요한데, 뭐 n이 라지 n보다 크다라는 거는 뭐 우리가 수열의 극한이든 함수열, 아까 전별 수렴 함수든 뭐 우리가 늘 하던 얘기고,
중요한 거는 x가 모든 x에 대해서 이 똑같은 n을 찾아줄 수가 있어야 돼요. 모든 x에 대해서 정의역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똑같은 n을 찾을 수 있음. 뭐 찾아줘야 한다.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뭐 유니폼 컨버전스를 보여야 되는 상황이면은 똑같은 거를 잘 잡아줄 수 있으면은 되는 거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유니폼 컨버전스를 이용한다, 증명해서 이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모든 x에 대해서 똑같은 n이 존재한다라는 게 되니까. 그래서 이게 제가 이게 영어로 적혀 있어서 아마 이게 우리말로 적혀 있으면은 한글로 된 번역본을 보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좀 더 잘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영어로 적힌 거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그렇게 뭐 모든 사람들한테 쉬운 거는 아니니까 대부분은 뭐 영어로 적힌 글보다는 우리말로 적힌 게 훨씬 더 쉽죠. 그래서 번역 원서로 보는 게 조금 힘들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거 되게 미묘한 차이죠. 아까 밑에 이제 포인트 와이즈 컨버전스 전별 수렴에 대해서도 6.2.1b에 나와 있는데 표현이 좀 미묘하게 다릅니다. 여기서 책에서도 뭐 아마 x에 의존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전별 수렴은 n을 하나 고를 때마다, 왜냐면 x를 하나 정하고 그 다음에 함수열이 수열로 됐으니까 n이라는 거를 고를 때 x에 의존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유니폼 컨버전스는 이제는 x에 대한 의존성이 다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n은 x에 의존하지 않는. 이제 이런 내용들을 한글로 된 책을 봐도 바로바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수가 있는데, 영어로 된 책을 보면은 우선은 한번 번역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 미묘한 차이를 느끼려면은 영어로 된 책보다는 번역본이 좀 더 나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수학을 뭐 이거 하나만 하고 더 안 할 거는 아니니까 다른 좀 좋은 책들이나 더 많은 양들은 대부분 다 영어로 쓰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언제까지 이 번역본에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원서를 보는 거를 추천을 하지만, 어쨌든 지금은 좀 힘들다 싶으면은 번역본을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이 균등 수렴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미 균등 연속에서 했었던 그 유니폼과 똑같은 유니폼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유니폼하다라는 거는 이렇게 뭐 균일하고 뭐 획일화 되어 있고 뭐 이런 건데, 이게 어떤 센스로 어떤 뜻으로 얘가 유니폼한 거냐면 이 n을 찾는 데 있어서 x에 대해서 유니폼하다. 그러니까 뭐 유니폼하다라는 거는 뭐 x에 대해서 뭐 의존하지 않는다, x에 대해서 전부 다 균일하다, 똑같다라고 하면은 뭐 무관한 거라고 봐도 되겠죠. 모든 x에 대해서 똑같은 n을 고른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 전별 수렴과 이 균등 수렴의 차이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6장의 뒤에 나와 있는 부분에서는 이제 요 유니폼 컨버전스를 계속 쓸 겁니다. 왜냐면 뭔가 강한 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새롭게 정의를 했으니까 뭔가 좀 많이 쓰일 거니까 새로 정의를 했겠죠. 그러니까 얘는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내용이고, 여러분들이 요 미묘한 차이들을 전부 다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예제를 하나 보면, 뭐 리마크에도 유니폼리는 우리가 예전에 했었던 그 유니폼 컨티뉴어스에서랑 똑같이 이 엡실론에 의존하는 거는 뭐 당연할 거고, 근데 얘를 고를 때 x에 좀 무관하게 잘 고를 수 있다 라는 뜻에서 이 유니폼리라는 뭐 이 형용사 부사가 쓰인 거는 이제 그런 뜻에서 쓰인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내용이 있고, 그러면 이제 예제를 살펴보면 6.2.4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나와 있는 예제가 n 곱하기
이겁니다. 얘는 x는 뭐 모든 실수에 대해서. 그래서 정의역은 실수 전체이고 이런 gnx라고 하는 어떤 함수열이 있어요. 그럼 얘가 전별 수렴하는 어디로 전별 수렴을 할까? 전별 수렴하는 함수를 찾아보면은 0이라는 거 금방 알 수 있죠, 그렇죠? 얘는 뭐 모든 x에 대해서 다 0으로 가져오죠. 그래서 얘는 전별 수렴 함수는 0입니다. 뭐 전별 수렴 함수를 뭐 gx라고 표시를 해보면은 0으로 얘는 전별 수렴을 합니다. 전별 수렴. 그러면은 얘가 균등 수렴도 할까? 균등 수렴 할까? 이거를 따져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정의를 어떻게 했었냐면 이제 이 라지 n을 고를 때 x에 무관하게 고를 수 있으면 균등 수렴이었고, 그렇지 않으면은 뒤에 균등 수렴이라고 부르진 않았는데 뭐 0으로 수렴을 하니까 gnx와 요 타겟으로 하는 전별 수렴 함수의 차이를 보면은 다 양수니까 얘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이제 0으로 가는 거를 보이고 싶은데, 그러니까 얘가 에프실론보다 작아지게끔 하는 라지 n을 찾고 싶은데 부등식을 잘 써야겠죠. 부등식을 얘가 n분의 1보다 작죠, 그렇죠? 모든 x에 대해서. 그러니까 얘가 이미 n분의 1보다 작아졌으니까 이제는 n분의 1만 엡실론보다 작아지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라지 n을 잡을 때 얘를 엡실론분의 1로 잡아주면 되겠죠. 엡실론분의 1로 잡아주면 된다라는 얘기는 x에 의존하지 않죠. 내가 고른 점에 의존하지 않죠. 그러니까 얘는 균등 수렴이 됩니다. 그래서 균등 수렴임을 보일 때는 진짜로 n을 하나 고르는데 어떤 n을 골라주면 되냐면 고른 점에 의존하지 않는 요 엡실론분의 1을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뭐 다 왠지 균등 수렴일 것 같은데 아닌 예제도 한번 보면은 아까 우리가 봤었던 이 n분의 x제곱 더하기 nx 얘를 한번 살펴보면 얘는 아까 뭐 x 더하기 얘도 실수 전체에서 살펴보면은 뭐 x 더하기 n분의 x제곱이었으니까 x로 수렴하는 거 이미 알아요. 전별 수렴 함수는 fx라고 표시를 해보면은 x예요. 그럼 이제 궁금한 거는 균등 수렴할까?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fnx와 fx의 차이를 잘 엡실론보다 작아지게끔 해주고 싶은데 fx와 fx의 차이를 계산해 보면 n분의 x제곱이 돼요. 근데 얘를 엡실론보다 작아지게끔 해주고 싶은데 그러려면 뭐 n을 뭐 엡실론분의 x제곱 이렇게 골라줘야 돼요. 이러면은 균등 수렴이 안 되죠, 그렇죠? 내가 n을 아무리 잘 고르려고 해도 x에 항상 의존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특히나 x가 실수 전체여서. 왜냐면 x가 점점 커질 수가 있죠, 그렇죠? 실수 전체니까 x가 점점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얘는 균등 수렴이 안 돼요. 그런데 여기까지 괜찮으신가? x의 실수 전체에서는 얘는 균등 수렴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정의역을 조금 줄여줘요. 줄여서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b에서 b까지로만 줄여줘요. 원래는 실수 전체였는데 이제는
정의역을 줄여서 여기에서만 생각을 하기로 해요. 마이너스 b에서 b까지만. 똑같은 이 fnx에 대해서. 네, 그러면은 fnx와 fx의 차이를 계산해 보면 뭐 똑같이 당연히 n분의 x 제곱이 될 텐데, 이제는 x가 여기에 있으니까 뭐 그 얘기는 뭐 이 얘기고, x 제곱이 b 제곱보다 작거나 같죠. 그래서 얘를 공식을 한 번 더 써줄 수가 있어요. n분의 b 제곱. 이제 이러면은 얘가 그냥 엡실론보다 작다라고 해버리면은 되죠. n을 뭐 엡실론분의 b 제곱으로 골라, 라지 n을 뭐 이렇게 되니까 라지 n을 얘로 골라주면은 되겠다. 그래서 정의역을 줄여주니까 이제는 균등 수렴이 돼요. 여기서 아까 뭐 고른 점에 의존을 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이렇게 b에 의존을 해도 되냐? 얘는 상관없죠. 얘는 고르는 점이 아니라 얘가 살고 있는 곳이니까 내가 x라는 점 하나하나마다 뭐 b가 달라지고 이런 건 아니니까, x가 이미 정의역에 살고 있는 애고 얘는 이미 주어진 값이니까 뭐 x가 뭐 고를 때마다 달라지는 거는 아니죠. 그래서 아까도 여기서 문제가 됐었던 부분은 x제곱이 점점 커질 수가 있어서 그랬던 거였죠. 얘가 x가 점점 못 커지게 x제곱을 b제곱 정도로 막아주니까 이제는 균등 수렴이 잘 됐죠. 그래서 균등 수렴을 얘기할 때는 꼭 정의역을 같이 얘기해 줘야 됩니다. 정의역을 얘기하지 않으면은 뭐 균등 수렴을 아까처럼 똑같은 함수열에 대해서도 실수 전체에서는 균등 수렴하지 않는데 정의역을 조금 줄여주니까 균등 수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균등 수렴에 대해서 되게 뭐 예제도 좀 더 책에 있고, 뭐 예제는 제가 거의 다 봤는데 연습 문제에서도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셔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 개념을 잘 이해하고 이 n을 잘 고를 수가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 같이 유니폼리 컨버전스가 아닌 거는 어떻게 보이는지. 아까처럼 제가 했었던 대로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완전한 풀이는 아니죠. 그냥 우리가 균등 수렴하지 않을 수 있겠구나, 높은 확률로 균등 수렴 안 하겠구나 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말로 잘 표현을 한 거고, 진짜로 균등 수렴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보이는 거는 여러분들이 답안을 이렇게만 쓰면은 당연히 뭐 온전한 점수를 다 못 받겠죠. 무슨 얘기 하는지는 당연히 알겠지만 균등 수렴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보이는 거는 이런 식으로 보이면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에서 균등 수렴하는지 아닌지를 뭐 판단하라 라고 했을 때 얘는 x에 의존할 수 있으니까 균등 수렴하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다시 증명을 해야겠죠. 그래서 유니폼리 컨버전스 하지 않는다는 거는 어떻게 보일지, 아까 했었던 이렇게 유니폼리 컨티뉴어스 하지 않는 거랑 뭐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연습 문제에서 이 비슷한 내용이 있어서 그때 같이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했었던 내용이 오늘 조금 길게 했는데 어쨌든 요 유니폼 컨버전스 뭐 계속 나오니까 이게 뭐 나중에 증명을 하고 이러다 보면은 그냥 뭐 쉽게 넘어가는 것 같지만서도 이거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요 미묘한 차이를, 그냥 전별 수렴과의 차이를 잘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 나중에 좀 더 공부를 할 때 헷갈리는 게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폼리 컨버전스면은 왜 되고 유니폼리 컨버전스가 아니면 왜 안 되는지에 대한 거를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좀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 더 없으시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